쌍용의 소년가장 티볼리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 베리뉴 티볼리가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외관도 아쉬웠던 부분이 개선되었고 실내는 풀체인지라고 해도 될 만큼 완전히 바뀌었죠. 가솔린 터보 엔진도 새롭게 탑재되어 기존 아쉬웠던 부분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페이스 리프트 모델에 관해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곧 티볼리의 강력한 경쟁 모델이 출시되죠. 기아 셀토스의 출시 정보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페이스 리프트에서 바뀐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베리뉴 티볼리에는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탑재되었죠. 사실 소형 SUV 시장에서는 가솔린 모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티볼리 1.6 가솔린 모델의 경우 기존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코나의 1.6 가솔린 터보 모델에 비해 많이 아쉬웠었죠. 베리뉴 티볼리에는 쌍용 자동차 최초로 1.5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베리뉴 티볼리 가솔린 모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엔진의 파워를 보면 163마력의 26.5토크입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 티볼리 1.6 가솔린 엔진이 126마력의 16토크였죠. 기존 티볼리 가솔린 모델에 비교하면 출력 부분에서 엄청나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출력 인상에 비해 시작 가격 인상은 50만원 정도로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기본 트림의 2열 센터 암레스트가 빠지긴 하지만 슈퍼비전 클러스터라든지 윈드실드 소음 차단 글래스, 후방 감지 센서, LED 사이드 리피터, 일체형 아웃사이드 미러 등의 옵션이 추가되었죠. 옵션도 그렇고 엔진이 통째로 바뀌면서 출력 인상의 대폭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이 정도 가격 인상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가격 인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이전 세대와 비교하면 출력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코나의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티볼리 영상에서 새로운 1.5 터보 엔진의 경우 코나의 1.6 터보 엔진에 비해 소폭 낮은 출력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코나의 1.6 터보 가솔린 엔진은 177마력의 27토크입니다. 아무래도 티볼리 터보 엔진의 배기량이 소폭 낮기 때문에 출력에서 약간 떨어지긴 하네요. 하지만 100cc 정도 적은 배기량 을 감안했을 때에는 또 괜찮은 출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는 가솔린 모델끼리 코나와 티볼리를 제가 산다고 생각해보면 다른 부분을 제쳐두고라도 출력에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차가 더 크고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해도 심지어 가격 차이를 감안한다고 해도 과연 티볼리 1.6 가솔린을 내가 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죠. 물론 여전히 코나 대비 약간 낮은 출력이긴 하지만 이전 모델처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죠. 또한 코나와 비교했을 때 출력이 떨어지는 거지 현재 출력으로 주행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크게 없을 것 같네요. 이 정도 출력 차이라면 티볼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감안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션에 있어서 티볼리의 경우 아이신 6단 변속기, 코나는 7단 DCT가 탑재되죠. 이 부분은 주행에 있어서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연비에 있어서는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같은 전륜구동 16인치 모델끼리 복합연비를 한번 비교해보면 코나 1.6 터보 가솔린 모델 공인 연비는 12.8km, 티볼리 1.5 가솔린 터보 모델 공인 연비가 11.6km로 리터당 1.2km 정도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심하다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출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따라왔기 때문에 연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인테리어나 옵션 부분에서도 정말 많은 개선이 있었죠. 이전에 약간 올드할 수 있었던 실내에서 경쟁 모델들에 전혀 밀리지 않는 오히려 차급을 뛰어넘는 수준의 옵션과 실내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주요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자면 우선 블레이즈 콕핏 패키지가 있겠죠. 간단하게 말해서 센터 디스플레이와 연동 가능한 풀 디지털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장점은 시각적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고급스러운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클러스터의 내비게이션을 연동시킬 수 있죠.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좋게 느껴지는 점은 순정 내비게이션 뿐만이 아니라 미러링을 통해 카카오 내비 같은 핸드폰 내비게이션도 연동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요즘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대신에 코나는 HUD를 선택할 수 있죠. HUD의 경우 굳이 시선을 아래로 내리지 않고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반면 티볼리 블레이즈 콕핏의 경우 일단 경로 안내뿐만 아니라 지도 전체를 띄울 수 있다는 점, 미러링을 통한 핸드폰 내비게이션과 연동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커졌습니다. 9인치 모니터가 탑재되죠. 그러면서 8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코나보다도 크기가 커졌네요. 대신에 코나는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죠. 디스플레이 크기는 티볼리가 앞서고 위치는 코나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번 영상에서 언급했던 부분인 것 같네요.
두 번째로 이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인데요. 베리뉴 티볼리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본 크루즈 컨트롤만 탑재되죠. 컨트롤 패키지에 지능형 안전 보조 사양만 탑재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져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 주면서 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경우 반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빠지면서 쌍용 홈페이지 티볼리 차량 정보 페이지에서도 반자율주행이란 말이 빠져 있죠. 개인적으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 완전 정차 시 필수적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티볼리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말씀드릴 부분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코나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경쟁 모델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셈이죠. 사실 일반 크루즈 컨트롤의 경우 설정해 놓은 속도로만 쭉 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간 단속대 말고는 크게 주행 상황에서 유용하게 써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경우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면서 가기 때문에 실제 주행 상황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용한 기술이죠. 개인적으로 돌발 상황이 아닌 한 일상적인 주행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차로 유지보다 더욱 유용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물론 어차피 코나도 없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쌍용차가 이번 티볼리의 블레이즈 콕핏이나 무드램프 같은 차급을 뛰어넘는 사양을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같이 넣어 주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완전 정차까지는 아니라도 일정 속도까지 차간거리 조절이 유지되는 수준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정도만 탑재해 줬다면 실내나 옵션 이상으로 확실하게 코나와 차별점을 둘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경쟁 모델에서도 지원하지 않는 기능인데 티볼리한테 없다고 아쉬워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하지만 코나에도 없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필요성을 제가 굳이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은 다음 내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필 티볼리의 페이스 리프트가 이루어진 이 시점에 티볼리의 강력한 경쟁 모델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죠. 바로 기아의 셀토스입니다. 사실 현재 국산차 중에서는 사실상 코나가 거의 유일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니로 같은 경우 차체나 가격 같은 부분에서 티볼리의 직접적인 경쟁 모델이라고 하기엔 차이가 좀 있고 스토닉은 좀 작죠. 트랙스나 QM3의 경우 판매량을 봤을 때 경쟁 모델이라고 하기 조금 민망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코나가 사실상 티볼리의 거의 유일한 대항마였죠. 하지만 이번 서울 모토쇼에서 공개되었던 SP 콘셉트의 양산형 모델 셀토스가 조만간 출시될 예정입니다. 출시 관련 정보를 간략하게 살펴보죠. 우선 셀토스는 인도에서 이번 달에 먼저 공개하고 국내 판매는 7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하죠. 크기 같은 경우 휠베이스는 코나와 동일하지만 전고나 전장 등 차의 크기는 코나보다 확실히 크다고 합니다. 티볼리 에어가 생각나네요. 크기로만 봤을 때는 코나는 티볼리 기본형을, 셀토스는 티볼리 에어를 견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관 디자인과 같은 경우 일단 SP 시그니처 컨셉카만 해도 상당히 예뻤죠. 유출된 스파이샷을 보더라도 차가 상당히 예쁘고 커 보입니다. 사람에 따라 과격하다고 느낄 수 있는 개성이 강한 코나의 디자인과는 다르게 익숙하고 유려한 디자인을 보여줄 것 같네요. 실내 렌더링도 공개되었죠. 렌더링이기 때문에 소재까진 파악을 못하지만 넓은 센터 디스플레이와 공조장치 다이얼 디자인 등을 봤을 때에는 꽤나 트렌디하면서 고급스러운 실내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실내 무드등도 들어갈 것 같죠. 아마 소울 부스터와 비슷한 방식일 것 같네요. 하이클래스 소형 SUV라고 하고 있죠. 아마 옵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후석 대화나 취침 모드도 언급되고 있죠. 가격 같은 경우 아마 코나보다 조금 비싸게 나올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티볼리가 코나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았던 주요 요인으로는 티볼리 에어의 존재와 티볼리 기본형 모델이 코나보다 크기가 크고 적재 공간도 더 많았지만 가격은 저렴했다는 점, 그리고 코나의 디자인이 호불호를 탔다는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셀토스가 출시되면 일단 코나의 크기가 아쉬웠던 분들, 그리고 티볼리 에어의 구매층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생기게 됩니다. 디자인도 코나에 비해 훨씬 호불호를 덜 타는 부담스럽지 않은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현재 티볼리 에어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지 않았죠. 셀토스의 크기가 티볼리 에어에 더 가깝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티볼리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좀 아쉽겠네요. 그리고 티볼리가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실내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물론 나와 봐야 하겠지만 셀토스의 실내도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인다는 것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코나나 베리뉴 티볼리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없다고 했었죠. 어차피 코나에도 없는 기능을 굳이 언급했던 이유는 렌더링
스티어링 이미지를 볼 때의 셀토스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탑재될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를 보면 차간거리 조절 화면이 있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탑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셀토스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셀토스 실차가 정식으로 공개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된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부터 티볼리 에어 단종설이 있었죠. 하지만 이미 관계자 인터뷰에서도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한다고도 했었고,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사실 실내에 큰 변화가 있었지만 외관에는 램프나 범퍼 쪽에 변화가 집중되어 있었죠. 다들 아시다시피 티볼리와 티볼리 에어는 상당 부분 부품을 공유합니다. 에어의 판매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현행 티볼리 에어에서 디테일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굳이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코란도의 판매 간섭으로 인한 마진 문제로 단종시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하지만 현재 자동차 트렌드가 SUV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만 하더라도 세단보단 SUV 라인업을 세분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소형 SUV만 하더라도 코나, 스토닉, 그리고 애매하긴 하지만 니로도 이미 있는데 베뉴, 셀토스가 출시 예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에어 모델을 단종시킨다면 아까 언급했듯이 셀토스가 상당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코란도는커녕 오히려 셀토스에게 그 구매층이 흡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준준형 SUV 가솔린 모델이나 니로도 있고요. 쌍용도 그걸 모르진 않겠죠. 경쟁사에서 라인업을 세분화시키고 있는 와중에 쌍용 입장에서 굳이 있는 라인업을 줄일 필요는, 그것도 판매량도 꽤 되고 인지도도 있는, 심지어 개발에 크게 돈도 안 드는 모델을 없앨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에어가 같이 출시되지 않는 것은 아마 출시를 나눠서 출시 효과를 따로 얻기 위한 것 같네요. 쌍용 자동차 입장에서는 내년쯤에 나누어 출시할 계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베리뉴 티볼리의 트림 추천은 조만간 실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리뷰와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였습니다.